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의 국제결혼과 관련된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블라인드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국제결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증가해야지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2023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미루어졌던 것이 1분기까지는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국내 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0건이었습니다. 1000건이 줄었어요. 하지만 국제결혼이 3000건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면 2000건이 늘어서 12년 만에 혼인 건수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 혼인 건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블라인드 분들께서, 특히 유자분들께서 지금 하여튼 국제결혼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글이에요. 지금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결혼은 매매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재작년에 베트남 여자랑 국제결혼했습니다. 저는 85년생이고 와이프는 99년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은 36살, 여자분은 22살일 때 결혼한 것 같습니다. 작년은 여름에 애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글 내용이 길어서 좀 압축했습니다. 국제결혼의 반대 개념은 국내 결혼인 거고 국제결혼과 매매혼이 같은 건 아닙니다. 지금 국별 방식은 국내 결정사와 비슷합니다. 제가 한국 업체에 돈 주고 가입하고 와이프도 똑같이 베트남 업체에 돈 내고 가입한 다음 두 업체에서 조인하여 서로의 프로필을 교환시켜줬고 서로 마음에 든다고 오케이 해야 연결이 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혼비 같은 경우도 각각 업체에 지불하고 모든 혼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면 국내 결정사 또한 똑같이 매매혼인 거죠. 그리고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한국 국적을 따고 도망간다거나 자기 나라에 있는 찐 남친을 따라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 경우로 당연히 극소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진짜 남자친구가 베트남 남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런 케이스는 요즘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좀 있었죠.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법이 바뀌어서. 자,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런 이상한 케이스가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국내에도 많죠. 국내에도 워낙 이상한 스탑널커들이 많잖아요. 극단적인 경우 따지면 은혜 같은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계곡 사건. 그런 것까지 하면 극단적인 사례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이어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가치관이 안 맞다면 잘 맞는 사람을 해외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 시대인 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결이랑 매매혼이랑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입니다. 지금 이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하여튼 몇 개만 볼게요. 자, 새회사 다니는 블라인드녀. 2세 교육 걱정 안 돼? 조카 학교에 베트남 엄마, 한국 아빠 혼혈 있는데 애가 친구 없이 겉돌고 교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2세 교육 걱정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걱정하고 선천성 기형아 28.5% 걱정하고 어느 게 더 걱정이 큽니까? 저는 후자가 더 걱정되거든요. 한국 여자분들이 20대에 결혼할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28.5인데 여기서는 좀 빠진 것도 있죠. 몇 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거는 빠진 거예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저는 2세 교육 걱정보다는 오히려 선천성 기형아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자가 너무 불리해요. 반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외국 여자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한국 남자랑 만약에 외국인 여자가 이혼했을 때 남자가 재산을 지키기 유리합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국내 결혼이 더 겁이 나는데요. 이세 교육 걱정,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선천성 기형아는 이거는 사실 러시아 룰렛이죠.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자, 매매혼이 아니고 결정사와 같은 거라면 굳이 국내 결정사 통해서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하고 문화, 언어, 다른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라고 블라인드녀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다시 답글을 답니다. 본문에 적어놨듯이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가치관이 안 맞다면 잘 맞는 사람을 해외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 한번 찾아봤었던 거고 거기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한국에 마인드가 맞는 여자 없으면 외국에 가서 찾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도 어리잖아요. 22살. 그리고 또 외모도 이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런 가치관, 즉 한국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의 가치관을 가진 여자들이 요즘은 많이 없는 게 팩트잖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있는데 그 10% 정도는 사실 또 남자들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매물이 금방 없어져요. 금방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36에 결혼했잖아요. 그때쯤에서 이분이 만약에 그래도 마인드 괜찮은 한국 여자를 찾으려고 하면 없다니까? 없으니까 결국 이분은 해외로 넘어간 거죠.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자, 또 다른 불준마. 베트남 여자도 3천만 원 내고 결혼했으면 인정한다. 걔는 30 내고 너는 3천 냈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매매가 아닌 게 되냐? 이제 그 결정사 통해 때 베트남 여자분들도 정확하게 얼마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적게 냈을 거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다르죠. 자,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전기연구원분이 글을 적어주셨는데 3억 낸 남자가 3천만 원 낸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그러면 매매혼인 거죠? 그렇죠. 이 불준마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한국 남자가 3억이면 한국 여자도 3억 내면 매매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라니까. 본인들이 3천만 원 준비한 거는 매매혼이 아닌 거고 상대적으로 외국 여자들은 소득이 또 적어요. 우리나라랑 소득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혼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국제 결혼하게 되면 특히 베트남이 지금 케이스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하고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만약에 국내 결정사를 통하게 되면 30 거의 다 넘잖아요. 30 초중반이 많잖아요. 그러면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건데 여자의 나이 10살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불가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불준마 글 볼게요. 그 베트남 여자는 처음 본 14살 나이 많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왜 결혼함? 그게 매매혼이야. 듀오 같은 데서는 여러 번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좀 사귀다가 결혼 이야기 하잖아. 매매혼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너부터가 결정사도 매매혼이라느니 개변이라느니 선동이라느니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야 라는 글을 적었는데 야, 말도 안 통한다. 한국 여자는 말이 통하긴 하죠. 언어는 같죠. 언어는 같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안 그래요? 언어가 같으면 뭐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말 안 통하는 건 똑같아요. 언어만 같다는 것 뿐이지. 차라리 언어는 다르지만 말이 통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번역 어플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계속 발전하니까 이런 문제는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국제결혼 커플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문제는 조금 있어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 50% 약간 넘게 나옵니다만은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는 갈등이 없어요. 부부 성생활 문제, 외도 문제, 가사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등등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국내혼의 경우 언어는 같지만 말이 안 통하고 갈등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게 사실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국제결혼이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결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고 지금 여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젊은 남자들의 인식이 변한 거예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좀 나이 많은 농촌 아재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라리 국제결혼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변했고 그 인식이 변한 결과물을 이번에 통계 자료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다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뭐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지금 통계 자료와 후기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결혼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지금 많이들 인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왜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 국제연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내려칠 게 아니라 한국 여자분들께서 스스로 반성을 하세요. 왜 한국 남자들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상 외국이랑 하다 보면 연애하려면은 외국 많이 나가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